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 속에 있다. 매일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 주변에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는 것처럼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즐기자. 행복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밑줄 긋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책 가져왔습니다. 부디 이 책이 그 사람 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로버트 콜리어, 안진환 번역,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 소개해 드릴게요. 로버트 콜리어 20세기 신사상 형이상학 서적의 선구자인 로버트 콜리어는 평생 동안 글쓰기와 연구에 참여했다. 한때 불치병을 앓았지만 이때의 경험으로 고대 철학과 종교학 및 현대 심리학 연구자가 되었다. 이런 그의 연구가 80년 동안 현재 자기계발 서적의 초석이 된 형이상학이다. 195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초긍정적 에너지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메신저로 활동했다. 그는 마음이 신체를 변화시킬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부와 명예, 건강과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초의식의 근원으로 확신했다. 서문. 만약 시간보다 돈이 더 많고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이 있다면 어떤 자선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도서관, 병원, 교회, 맹인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인가요? 저는 집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나 병약한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젊은 부부를 위한 집이요. 억만장자 자선가 반열에 오르면 젊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의 첫 해와 두 번째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특히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두 번째 해를 극복하게 돕는 기금을 시작하고 싶다고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고 아늑한 보금자리에 영리하고 건강한 아기까지 있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울어대는 아픈 아기, 지치고 피곤한 어린 엄마, 걱정과 낙담으로 마음 아픈 아버지라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겠죠. 한 달 동안 간호사가 돌봐준다면, 몇 주 동안 바닷가나 산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부담스러운 의료 비용에 지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 중 어느 것이라도 저 힘든 가족에게는 천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만큼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자신들이 쓰고 남는 것만 갖는 사회적 소득층에 속하니까요. 저는 이 책을 바로 그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들에게 필요한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알게 된다면 자선은 물론이고 동정심도 필요 없어질 테니까요. 필요한 것은 영감과 기회, 자신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영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 모두가 꿈꿔왔지만 거의 포기했던 성공을 스스로 이룰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젊은 부부가 두 팔 벌려 환영할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원한 삼각편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은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고 성장을 멈추기를 거부하는 남성과 여성을 위해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자신의 잠재 능력의 힘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무한한 에너지와 함께 어떻게 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갈림길에 선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버트 콜리어.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6장의 일부분을 목소리로 밑줄 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피부는 늙어도 내면과 세포는 아이와 같아서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기억나세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일을 힘있게 열정적으로 피곤한 기색도 없이 정신적 피로도 느끼지 않으면서 해치웠던 때를 말이에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도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저녁 시간을 즐겼던 그때를 기억하나요? 왜 지금은 그렇게 일하고 즐길 수 없는지 종종 궁금하겠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삶을 즐길 수 없다는 낡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이런 바보 같고 낡은 터무니없는 생각은 이제 그만둡시다. 젊음은 시간이 아니라 정신 상태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10년, 20년 전처럼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마음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완벽한 건강 상태입니다. 그 건강과 함께 따라오는 무한한 에너지와 일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벗어나 10년, 20년 또는 50년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고민하거나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올바르게 알면 가능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사실 당신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서 이미 경험한 만큼의 시간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신체적 자유, 그리고 완전한 활력은 35세나 40세 혹은 60세나 70세에 끝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국인 토마스 파는 152세까지 살았으며 120세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심지어 152세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의 죽음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순한 식사를 하며 살았지만 그의 명성이 왕에게 전해지면서 런던으로 초대받아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105세 아랍인 살라 무스타파 살라 아부 무사에게는 세 번째 치아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왜 동물들은 성장을 모두 마친 다음 7에서 8배나 더 살 수 있나요? 하지만 인간은 왜 성장 이후 고작 2배 남짓만 살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항상 노화에 관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 노쇠와 부패를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록펠러 연구소의 이론인 알렉시스 카렐의 실험을 살펴보죠. 그는 몸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세포가 적절히 보호되고 영양을 공급받으면 무한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1912년 그는 배아 병아리의 심장 조직을 채취하여 배양액에 넣었습니다. 그 조직은 신체 밖에서 아직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몸속 세포들도 몸 밖에 두면 무한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자연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들을 죽이지 않는 한 계속 살아갑니다. 젊음의 샘. 밝혀진 과학에 의하면 당신이 태어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든 당신의 몸은 사실 오늘로 단지 11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변화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뼈조차도 매일 자신을 재생합니다. 이 세포들은 매일매일 재생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래된 조직을 허물고 새롭게 재건합니다. 몸속에 있는 세포, 근육, 조직, 뼈 중에서 11달 이상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를 느껴야 할까요? 왜 젊은이들보다 덜 활기차고 덜 즐거워야 할까요? 당신이 자신의 젊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이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몸의 모든 기관, 근육, 조직, 세포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포들은 잠재의식이 지시하는 대로 재생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모델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이 들고 쇠약해진 모습입니까? 아닐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은 나이 든 대상을 모델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몸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낡은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오직 젊음, 활력, 에너지와 힘, 아름다움의 비전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들이 재생될 때 사용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청춘과 노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청춘은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노년은 뒤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젊음을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아직 전성기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신체 능력을 기대합니다. 더 멋지고 완벽한 체격을 기대합니다. 더 높은 정신적 예리함을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도록 교육받았기에 그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40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전성기에 도달했다거나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잠시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빠르게 노화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 거라고 배웁니다. 어떤 국가, 어떤 기관, 어떤 개인도 단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역사를 통해 증명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우리를 지나칠 것입니다. 성장은 끝없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 몸도 계속 재건되며 나아집니다. 겉모습이 낡아도 나이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은 새로운 탄생과 재생의 순간일 뿐입니다. 약한 상태의 신체라도 오늘부터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개월 안에 새로운 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구와 기형을 겪었던 아네트 켈러먼을 보십시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젊은 시절 약하고 빈혈이 있던 루즈벨트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무한한 활력과 에너지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많은 남성이 어린 시절에는 약골이었습니다. 나이와 상태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청춘을 되찾고 매일 우주적 마음에 그려진 당신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성인이 되면 곧바로 쇠퇴하고 노화가 시작된다고 믿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선언은 없습니다. 해먼드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죽어야 할 생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이 스스로 무한히 재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낡아간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그렇듯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낡아가는 만큼 빠르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를 손상시켰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 안에는 화학 실험실이 있어서 손상된 부위를 옛날 것만큼 좋거나 더 나은 새로운 부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이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최고의 화학자가 있으며 우주적 마음의 모든 공식을 활용하여 그 화학 실험실이 당신의 손상된 부위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의 설계도와 건축 자재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일을 절반쯤 하다가 설계도를 버리고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바람에 처음에 모든 훌륭한 자재를 엉망으로 만든다면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30세나 40세에
미래 바라보기를 멈추고 이후로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훌륭한 모델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재를 일꾼들이 마음대로 조립하도록 놔두는 꼴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나쁩니다. 사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대충 만들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노동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그들에게서 얻을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시간은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40개의 다리를 건설한 엔지니어는 몇 개만 건설한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숙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몸과 활력에 대한 청사진은 20살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위장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대신 몇 년 전보다 더 나은 심장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해야 하며 더 완벽하게 위장이 기능하고 있다고 자랑해야 합니다. 언젠가 영원한 태양의 땅을 여행한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없었고 달이나 변화하는 계절도 없어서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의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를 측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단세포 생물처럼 그들은 사고를 제외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달력으로 삶을 측정하는 것은 청년의 활력을 앗아가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판단력이 넓어지며 성숙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무뎌지고 죽어가는 대신 마음의 연습을 통해 청년의 활력과 신선함을 더욱 강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무도 벽난로 옆에 앉아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월은 지혜와 건강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 노쇠함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많은 동년배가 무덤에 들어갈 나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의 대표 시인 알프레드 로드 테니스는 80세에 불후의 명작 해협을 건너며를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81세에도 여전히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인 카토는 같은 나이에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알렉산더 폰 룸볼트는 90세에 코스모스를 완성했으며 성직자이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82세에 피로라는 것을 느낀 지 이제 12년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습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과 활동은 마음에 의해 조절됩니다. 중요한 장기들은 마음에서 비롯된 에너지에 의존하여 기능합니다. 세포와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물질을 보내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출 과정 또한 마음의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인간 몸의 발전기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건강과 활력에 관한 생각을 마음에 공급하면 전체 시스템이 에너지와 활력을 반영할 것입니다. 반대로 노쇠함과 나이에 대한 생각을 공급하면 시스템은 설정된 느린 속도로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30세에 늙을 수도 있고 90세에도 젊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체 장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이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전달되면 잠재의식은 그 병든 모델을 따라 장기의 세포를 만들어갑니다. 몸은 수많은 양성자와 전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보편적인 물질이며 마음이 형태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창조적 힘을 공유하며 그 덕분에 매일, 매시간 몸을 구성하는 전기 에너지 입자를 마음속에 간직한 이미지에 맞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은 마음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병이나 통증이 당신을 공격하는 순간에도 신이 당신의 모든 장기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주적 마음속에 있는 각 장기의 유일한 이미지는 완벽한 이미지라는 것. 이 완벽한 개념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질병의 이미지입니까? 가난의 이미지입니까? 한계의 이미지입니까? 몸은 마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신체의 결함은 몸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과 상관없이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질병의 근원도 사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몸에서 오는 모든 불평을 믿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날씨나 공기, 습기나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건강에 해롭다고 믿을 때만 당신에게 해롭습니다. 먹은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위장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위장은 단지 음식이 특정 처리를 거쳐 통과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만약 음식이 좋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배설기관을 통해 배출하면 됩니다.